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면접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 분들, 경찰직, 국가직, 그다음 각종 특채분들, 공공기관,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심층 면접은 필기에서 검증하지 못한 요소를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 기준점으로 사람을 대하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직무 가치관을 가질 것이냐, 그 다음에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떠한 기준점으로 국가를 바라보고 우리 사회 이슈를 바라보느냐, 이게 핵심이라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말로 심층 면접에서 당락을 좌우하고 어려운 질문은 자기소개해 보세요. 지원 동기가 뭔가요? 그 다음에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나요? 장점은 안 중요하다 했죠. 공안직에서는 자기 조절 능력과 자기 합리화를 제일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장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점이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소지 포장단인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구성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예. 공안직에서는 특히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가 없는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점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단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취미생활 뭐예요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취미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느냐,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이러한 질문이 쉽다고 생각해서 좀 대충 해요. 그리고는 막판 되면 막 뭐 처음 보는 시사들, 그 다음에 그 시사에서 소쟁점들, 아주 지엽적인 거, 그런 거 얘기하고 있죠. 맞죠? 준비하고 막 그 다음에 앞에 시험 친 사람이 기출 올린 거 보고 나는 저거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러잖아요. 맞죠? 그거는 뭐냐면 터널 시야 증후군인데, 여러분들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몰리면 매우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이 시험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자신의 기준점을 얘기해야 되는 시험인데, 매우 지엽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외워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져요. 우리 합격생 중에 국가직 그 세무직 합격생분 중에 이분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세법을 선택 안 하셨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전담 부서가 있어요. 국가직은 생겼어요. 인사혁신처라서. 거기에 전문가분 한 분, 공무원, 그 다음에 세무직 공무원이 오셨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필기에서 지식 검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그걸 검증하면 안 되는데, 이 세무직 그 현직 공무원이 계속 세법 지식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세법 지식은 세법을 전공한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문답식으로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이제 선택 과목도 세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들어보고 모르는 거 그냥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숙지하겠다고 얘기를 하랬거든요. 이분이 전화가 오셔서 울면서 책임지세요 원장님 뭐 이러는 거야. 내가 왜요? 이러니까 20분 동안 모른다만 얘기했어. 그러니까 20분 동안 이 세무직 공무원이 세법 지식만 물어본 거예요. 근데 40분, 45분, 그때 50분 시험 칠 때인가? 어쨌든 나머지 20분, 30분 어떻게 하셨어요? 라니까 그건 아주 잘했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준비한 대로. 그게 뭐예요? 5분 발표 면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의 자세,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떠한 기준점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아주 퀄리티 있게 답변을 잘 하신 거예요. 이분 합격하셨어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맞죠? 예. 그러니까 지엽적인 소장점이나 사실관계에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면접은 필기에서 보완하지 못하는 마지막 요소를 측정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전체 채용 프로세스에서.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러한 세법 지식이 이 시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필기 과목에서 검증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본질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아주 기본이 되는 질문을 좀 더 퀄리티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아 성찰을 통해서. 근데 제가 소위 말해서 좀 그 지역에서 유명한 학원을 다녔던 분들을 코칭해 보면 답변들이 전부 다 한결같아요. 전부 다 해결화되어 있고 자신의 맥락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삶의 스토리가 안 들어가 있고, 뭐 저기 누굴 존경합니다. 저는 뭐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를 존경합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가 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유혹을 이겨내서 뭐 힘들게 훈련을 해서 세계 최정상 선수가 된 것을 존경하고 저 역시 그렇게 존경해서 그런 경찰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만 주구장창해요. 그 김연아 선수의 존경하는 답변에는 자신의 인생이나 맥락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보면 다 그래요. 다
다 충격받아요. 그런 그 나름대로 자기는 어느 해당 지역에서 유명 면접반을 다녔고 그 유명반 면접반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예. 어쨌든 와셔가지고 충격받는 코칭 받을 때 제가 해드리는 건 이 시험의 과학적 구성 원리에 따라서 어떠한 답변에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구축돼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거든요. 코칭을 할 때. 근데 여러분들은 멘붕이 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예. 그래서 마무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시사 이슈 준비할 때도 지역적인 사실에 매달리면 안 돼요. 알겠죠? 민식이법에 대해서 논할 때 이 민식이법의 실질적인 부작용 부분들, 그 다음에 주정차 차량의 문제들, 그런 소쟁점들을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공동체 구성 원리상, 헌법상,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해요. 이건 제가 시사법의 이론 강의 때 설명드렸죠. 그 세 가지일 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데, 이 기본권 제한할 때 기준점은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니까 시대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고, 민식이법이 도입될 때의 환경적인 요소가 어떠한 환경적인 특징을 가졌는지 그 이전 환경과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해서 법률, 예산이 들지 않는 강제 규정을 가진 법률로서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법이 가지는 내재적 한계성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회 경직성이 일어나는지도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핵심 쟁점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모르니까. 배운 적도 없고. 그냥 강사분들이 뭐 찬반 주장 근거 뭐 이렇게 패널들이 나왔던 거 그냥 이제 해서 뭐 주정차 차량이 사실은 문제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이제 핵심 쟁점 다음에 소쟁점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만 막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면접관이 그걸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면접관은 교육 없이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인사혁신처 관계자분들이 들어오니까 면접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생겼으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직렬들은 사실은 면접관 분들이 현직자분들이 그냥 현직자 업무 하다가 야, 너 오늘 요번에 면접 해야 된대. 이러고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면접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던진 그 시사 이슈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 쟁점 말하지 않고 지역적인 사실관계나 소쟁점만 막 여러분들이 잘 외워왔다는 걸 뿌듯해하면서 얘기해 본들 면접관한테 하나도 안 들려요, 귀에. 면접관이 모르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사회 구성 원리를 통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주면 그건 면접관 분들도 안단 말이에요. 제가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세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시사도 뭐다? 지역적인 사실관계나 소쟁점에 매이지 마세요. 그거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핵심 쟁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마무리 때는 여러분들이 토론이 있거나 발표 면접이 있는 경우라면 토론 프로그램을 역순으로 많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간접 체험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사안에 대한 논리 능력과 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뉴스 그냥 가볍게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이수하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딥러닝과 확장하기 있죠. 유사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거기서 추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것끼리 묶다 보면 어떤 흐름들이 보여요. 흐름이 보이면 면접이 되게 쉬워져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미 준비해 놓은 그룹 속에 넣어버리고 메타 언어만 기억하시면, 그룹마다 메타 언어를 기억하시면 이제 훨씬 더 대응하기가 쉽죠. 이제 프로그램 미수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2단계 기억나시죠? 2단계가 가장 핵심이에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자꾸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감정은 아주 솔직한 감정이고 너무나 당연하니까 대신에 그 감정에 휘둘리지만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면접도 여러분들이 진짜 소화가 가능한 부분만 정확하게 소화하고 들어가야 돼요. 소화도 안 된 거를 그냥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가볍게 찝쩍거리다가 들어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진짜로. 오히려 그렇게 잘못 대답하면 동문서답 답변으로 감점폭이 커요. 그러니까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 보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스터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스터디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스터디 하신 분들은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는 스터디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 혼자서 준비하시고 거울 보고 연습 많이 하시고. 됐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